오늘은 이제 작년에 합격하신 분에서 저희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이제 Q&A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보다 공부량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공부하신 거 량 보면요, 못해도 하루에 한 10시간이고요.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을 다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Q&A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 앞에 있는 마이크 이렇게 잡고 질문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소개 한 번씩만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한 달간 좀 많이 방황하다가 한 달 아니죠, 한 5주 남았을 때 그때부터 좀 이제 스퍼트 있게 달렸던 사람이고, 실감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한 달 만에 평균 80점 찍고 모의고사 1등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바로 꼴찌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자격증 공부하다가 그래도 결국에 갠신히 합격해서 군무원이 된 사람 1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질문 드릴 게 이제 어차피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한 달 전쯤부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공학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공학이란 정비란 이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국어가 모자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국어만 파세요. 냉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스터디 하지 않습니까? 이제 파이널 준비하시죠, 이제 교수님. 들어갔어요. 파이널 들어갔죠. 3주째입니다. 파이널에서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일회독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공학이랑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넘어가시고 국어만 하세요. 국어 모자라신 분들은. 뭐 본인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겠죠? 뭐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말은 못 해드려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에 문제가 뭐가 나올지 제가 뭐 쪽집게 신도 아니고 그거는 인생을 책임드릴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아시니까 국어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저는 이상적인 분 봤는데 80, 80, 80 아주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정말 이상적이에요. 국어 8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랑 공학만 좀만 신경 쓰시면 고득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연고지 근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한 달 남았을 때에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 1회독 다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회독하세요? 네, 보통 기본서 회독하고 있어요. 기본서 다 회독하세요?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문제서도 1회독 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푸는 거는 근데 이제 처음에 두 번은 이제 눈으로 풀고 마지막에 세 번째 풀 때 이제 그냥 밑줄 그으면서 풀고 있어요. 맨 처음에 풀 때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푸시고 그다음에 눈으로 푸시고, 눈으로 풀거나 아니면 옆에 노트 연습장 해가지고 1번에 5번, 2번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채점하시고, 계속 정비랑 공학은 그렇게 계속 회독하세요. 회독하시면서 국어도 기본, 그러니까 오늘은 정비랑 공학 1회독,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정비랑 공학 1회독,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래도 국어 너무 소홀하면 안 되니까 한 번 1회독, 이런 식으로 그냥 템포에 맞춰서 정비 공학 2번, 국어 1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리마인드 시키면서 오히려 쉬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 멘탈 관리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얽매이고 살았잖아요.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한 번 더 문제 더 풀어보게 되고, 그럼 오히려 이제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하면은 제 실력 제대로 안 나오고 실수만 원래 한두 개 나오던 게 실수가 3, 4개, 많으면 5개, 6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 점수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서 실력은 다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수를 원래 한 2, 3개 하신 분이라면 이제 하나, 두 개 하신 분이시면 이제 아예 없게 노력을 하는 게 저도 맞다 생각해서 그냥 문제 푸실 때 최대한 이제 밑줄 그으시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처음엔 눈으로만 푼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꼼꼼하게, 저도 이제 문제 풀면은 맨날 75분 주잖아요, 모의고사 풀 때. 그럼 저도 한 30분, 20분, 30분에 다 풀어가지고 맨날 보면 실수가 진짜 원래 맞힐 수 있던 건데 제대로 읽지도 않아가지고 맨날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멘탈 안 좋아지잖아. 이거 왜 틀렸지? 다음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데 또 틀리면은 이거 왜 틀렸지? 계속 그렇게 되면은 멘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꼼꼼히 문제 최대한 꼼꼼히 읽어서 실수 줄이고
그렇게 하면 멘탈이 좀 잡혀요. 그리고 지금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다들. 그냥 저는 그래서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그냥 제가 이제 못했던 거 다 했어요. 그냥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이제 가볍게 그냥 많이는 아니고 술도 이제 가볍게 한두 잔 먹고 그냥 이제 뭐 산책하면서 이제 그냥 저는 산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멘탈 회복할 때 산책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귀에는 에어팟 꽂고 그 강의 이제 하나 틀어놓고 그러면서 산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멘탈이 좋아지니까 실수도 많이 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실수 진짜 제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를 해드리면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실수가 확 줄어들었냐라고 했을 적에 오픈을 먼저 해요. 틀린 답도요. 당당하게 몇 번이요? 라고 하면서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같은 반복 실수가 나오는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요. 그 부분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강의 아마 그 작년 강의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어차피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뭐 유독 시끄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강 보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했는데 그 인강 만나서 물어보면요. 도움 됐대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답변해 줘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 주니까. 당당하게 본인이 틀린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뭐 1주차인가 2주차 때까지가만 해도요. 이 친구들이 평균이 그러니까 80점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3주차 정도 됐을 적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틀려야 진짜 많이 틀려야 한 7개 보통 5개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모르고 한 두세 개 실수로 틀리고 가서 요 실수를 계속 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90점도까지 다 땡겨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강의하면서도 별로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당당하게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계속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점수 같은 경우도요. 다 오픈. 이 친구들은 뭐 안 물어봐도요. 저 몇 점, 뭐 몇 점 맞았고 뭐 몇 점 맞았고 어디서 뭐가 틀렸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은 아 내가 뭘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남은 기간의 멘탈은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이죠. 그 다음에 최종 합격도 내 지역으로, 내 근처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한 평균 80 이상, 90점 이상을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들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비전공자여서 자격증이 없는데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 그거를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큰지 아니면은 약간 이게 면접까지도 약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점수 평균 3점이죠. 평균 3점 가산점 플러스 3%죠. 기능사가. 그리고 산업기사가 5%고 그 퍼센테이지 올려주는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들어가서죠. 취직하고 나서죠. 취직하고 나서 업무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아셔야 하는 게 확실히 업무 파악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드라이버를 갖다 대고서 망치로 때려라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망치를 대드라이버 들고 때리면 보통 정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몇몇 그렇게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업무에서 들어갔을 때의 불편함은 있어도 필기 합격에서는 3% 가산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 여기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막 그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저는 기능사 그거를 딴 게 솔직히 제일 후회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국어가 못해도 70 나오고 80 나오고 그랬었는데 기능사 이제 따겠다고 거기에만 이제 막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 평균이 30점이 내려갔어요. 국어가 맨날 70, 80 나오던 게 50, 40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는 그러니까 굳이 기능사 열매이지 마시고 아까도 이제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하면 또 기간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이제 학원을 다니셔서 그때 정비 기능사를 따는 게 제일 낫다 생각하고 필기는 보셔도 돼요. 필기는 뭐 마음껏 보셔도 되고. 필기가 보면은 공짜 문제 풀어간다는 느낌을 해가지고 기능사 필기 시청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10,000원 드셔가지고 필기는 먼저 따놓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은 3개월 동안 놀아요 진짜로.
노는데 아니면은 그때 면접 준비하는 기간 때에 실기 학원을 동시에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그래도 기능사는 따고 들어가야지. 엔진이 어디 달려 있고 엔진에서 딜리버리 밸브라든가 인젝터라든가 인젝터를 뽑아오라는데 인젝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면은 같이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그 혹시 군무원 시험 보러 갈 적에 혹시 마지막으로 이건 꼭 보고 가야 된다 혹은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나? 저는 이제 차량 쪽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있죠. 마지막 모의고사를 그냥 오답 노트를 적은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만 보면 된다 생각하고 국어 쪽은 이제 문학 자기가 진짜 어려운 거 관동별곡 진짜 어렵잖아요. 관동별곡 이제 그거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갔어요. 저는 그래서 관동별곡이랑 이제 차량은 이제 오답 노트 이런 거 보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국어가 개인적으로 많이 모자랐던 사람이라서 정비랑 공학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안 봤어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정비랑 공학 보지도 않았어요. 국어만 봤지. 그래서 아마 국어 요약으로 된 영상 같은 게 막 떠돌아다닌 걸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 하나 있었는데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자기 컨디션 잡아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6시간 잡으시고 공부해보시고 8시간 잡으시고 공부해보시고 10시간 잡으시고 공부해보시고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정해서 이제 주무신 다음에 한번 공부를 했을 때 어느 때 이제 컨디션이 제일 좋았고 어느 때 문제 제일 많이 맞췄는지 그럼 무조건 이제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딱 그때 주무세요. 그러면 딱 그 시간만 자고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베스트 컨디션. 이거만 찾으시면 이거 솔직히 저는 한 달 남으셨을 때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주일 남았을 때 찾으려 하면은 괜히 또 컨디션 꼬이고 그러니까 한 2주 남으셨을 때 한 그 일주를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10시간 잤어요. 저는 안 잤고요. 전날에는 안 자는 습관이 있어서. 예. 슬럼프 같은 거 빠지셨을 때 혹시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슬럼프가 육체적인 슬럼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병을 갖고 있어요. 이 나이에 통풍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기가 한 번 오면은 2, 3일 동안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는 스트레스랑 공부라든지 막 이런 걸 외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한 1개월 반 정도 누워있었어요. 진짜 집거 생활하면서 그냥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아프니까. 그냥 누워서 누나나 뭐 형이 갖다 주는 밥 얻어 먹고 화장실 갈 때에도 기어서 가서 해결 보고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반 페인으로 살았죠, 육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약간 좀 조바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전공자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공학이랑 정비는 금방 템포로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어만 딱 단기로 딱 열심히 집중 딱 해가지고 딱 한 케이스였죠.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국어가 원래 80점 나오고 그냥 모의고사 보면 평균 80? 못해도 70점 이상? 그렇게 그냥 기본으로 찍어냈어요. 그냥 뭐 교수님이 주시던 문제든 뭐 풀던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고 뭐 풀어도 뭐 점수 잘 나오고 많이 틀려봐야 2개, 3개 틀리고 이제 문정원 교수님도 이제 문제지 주면은 10개 중에 뭐 제일 많이 틀린 게 뭐 4개 틀리고 무조건 8개, 9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갔으니까 솔직히 살짝 자만심에 좀 빠져 있었었죠.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이때쯤이면 따도 되겠다. 공부 조금 해도 점수 이 정도 나오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그래서 국어를 살짝 등한시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점 나오던 게 40점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슬럼프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만심 때문에 나 원래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한 번 더 풀어봐도 점수 또 50점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도 점수가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막 90점 나오던 게 80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60점대 절반 맞은 것도 몇 개 있었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원래는 솔직히 회독을 처음에 많이 하다가 나중 가서 안 했어요. 나중 가서 문제만 많이 풀고 그게 제 공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랬던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나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딱 이런 마음가짐 잡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뭐 문법 처음에 뭐 할 때 뭐 기억 안 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차량도 이제 1페이지 펴면 엔진 나오잖아요. 엔진 뭐가 있는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자신감은 갖되 자만심만 갖지 마세요. 이제 평일날 이제 공부하는 루틴이랑 그러니까 주말에 공부하는 루틴이랑 서로 좀 똑같은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주말에 이제 9시 반까지 학원을 나와서 주말엔 공부가 하기 힘들었고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공부하고 하루 그냥 푹 쉬었어요. 6일 공부하고 하루 푹 쉬고 푹 쉬더라도 그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 하나는 꼭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일에는 이제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던 간에 공부 시간만 딱 채우고 그때 뭐 잤어요. 공부 시간만 딱 채우고 막 10시간 하겠다 그러면은 언제 뭐 10시에 일어났으면은 어떻게든 10시간 채우고 자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예전이라서 잘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당연히 평일하고 주말에는 공부 방법이 당연히 차이가 있었죠. 평일에는 저희가 수업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교수님? 네,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수업 오는 날은 노는 날이에요. 와서 애들하고 재미있게 떠들고 스트레스 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스트레스 풀자. 왜냐? 정비랑 공학은 어느 정도 이제 짬짜면은 재밌어요. 문제 푸는 게. 아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원리가 틀렸지? 하면서 아 이건 뭡니까 교수님? 하면서 재밌어요 오히려.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오는 날이라서 토요일 날은 그때 강의 듣고서는 공부 아예 안 했고요. 일요일 날까지 저는 솔직히 쉬었어요. 일요일 날 기본 공부 4시간 빼고는 쉬었습니다. 근데 쉬었는데 저는 평일에도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엉덩이밥이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8시간 이상 일하면 뭐 앉아있으면 막 죽으려고 하겠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8시간은 딱 집중 있게 하되 딱 이제 쉴 때는 그래도 딱 쉬는데 평일하고 주말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잠자는 시간을 오히려 좀 늘렸어요. 오히려 차라리 잠을 좀 오래 자면은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공부 집중하는데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막 논다고 핸드폰하고 뭐 딴 거 하다 보면은 괜히 또 잠도 늦게 자고 막 피곤해지니까 오히려 수면 시간을 오히려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원래 한 6시간 잤던 거 4시간 잤던 거를 좀 수면 시간 늘려가면서 좀 천천히 좀 몸 마인드 시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리한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네네 그게 예. 좋죠. 근데 진작에 하셨어야 됐어요.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올해 이제 글씨를 쓰면은 어깨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오답노트는 못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아 나는 엔진 쪽에서 많이 틀렸네. 파이널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아 여기서 많이 틀렸네. 저는 그럼 집 가서 무조건 그거 1회독 하고 잤어요. 그거 해독 안 하면은 제게 안 되니까 아 틀렸네. 아, 내일은 맞겠지 이런 생각하면은 자기게 안 되니까 틀린 게 있으면 그거는 한번 꼭 보고. 아까 비전공자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정비랑 공학이 좀 모자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분명 파이널 할 때에 수업 진도가 좀 빡빡해요. 그렇게 적은 수업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업 양이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요약본이기 때문에 한 회분 풀면은 한 회분이 수동 변속기가 끝나버리고 한 회분 풀면 자동 변속기가 끝나버리고 그거를 그 날에 다 끝내셔야 돼요. 하루에 엔진 끝내려고 하면 엔진 끝낼 수 있어요. 전기 끝낼 수 있으면 전기 끝낼 수 있어요. 3일이면 돼요. 저 최근에 산업기사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오랜만에 문제 풀었는데 3일 공부하고 왔거든요. 3일 공부하고. 평균 점수는 좀 높게 나왔어요. 좀 높게 나왔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다음번에 해도 텐션이 금방 올라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직도 있고 이제 정비직도 있는데 혹시 둘 중에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차량 정비 담당으로 임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말단이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어느 직업이나 뭐 빛과 그림자는 있겠죠. 어느 직업이나 장단점은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워라밸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워라밸은 진짜 완벽하게 보장이 돼요. 저희 사단은 워라밸이 특히 좋은 사단이라서 원래 둘째 주하고 넷째 주만 행복한 주 만들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무관님? 저는 넷째 주만. 넷째 주만 하십니까? 저희는 매주 합니다. 매주 행복한 금요일 만들기, 행복한 토요일, 월요일 만들기를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4시 반에 퇴근해요. 4시 반에 퇴근해서 한잔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직장 동료라던가 아니면 친구분이 아니면 혼술이라도 한잔 하겠죠? 예, 워라벨 하나는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해요. 주로 어떤 종류의 차량들을 정비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차량이 많아서 힘든 거 아니냐. 오히려 경험이 많아야지 더 정비 기술을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딜 가나 다 정비를 하는 건 똑같고 전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뭐 차량 정비하고 두 돈 반 이제 뭐 많이 보게 될 건데 두 돈 반 디젤 차예요. 그냥 큰 디젤 차예요. 그냥 여러분 배우셨던 디젤 엔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실 테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하면 돼요. 이론상으로만. 그럼 별거 없어요. 다 웬만하면 다 디젤이고 휘발유 차는 레토나 하나밖에 없는데 레토나 이제 레토나는 거의 없을 거고 그냥 다 디젤 엔진이에요. 디젤 엔진.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또 추후에 또 운전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운전직에서 또 정비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좀 유동적인 건지 아니면은 거의 그냥 좀 한 곳에 한 정비만 한다면 막 몇 년씩 있거나. 그러니까 그 자기의 편제가 몇 급짜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몇 급짜리인지. 만약에 자기가 9급짜리다 그러면 8급 진급하시면 바로 나가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운전직을 하고 있다가도 8급 돼서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정비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정비를 해야죠. 이게 구분을 안 나눠줘서 운전직이 운전직, 차량 정비직이면 정비직이라 딱 구분 놔주면 참 좋겠지만은 구분이 지금 현재는 안 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군에서도 판단하기를 운전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운전직으로 거의 픽스를 시키는 상황이고요. 거의 약간 그런 추세고요. 왜냐면 운전직인데 갑자기 정비직 하라 그러면은 아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시키겠습니까? 만약에 8급이나 7급 현재면은 그러면은 책임을 지는 반장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갑자기 정비반장으로 들어갔던 난 수송반장만 하는 사람인데 정비를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뭐 물어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계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전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운전직으로 가고 정비 쪽으로 가면 정비 쪽으로 가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비대대에 한 번이라도 갔던 이력이 있다면 정비 쪽만 아마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3단계, 4단계 정비를 해봤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정비대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예. 육군을 해서 합격해서 간 다음에 나중에 7급을 준비하려고 신청을 이제 타군으로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나요? 합격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면직을 하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육군 내에서는 겸직을 하면서 7급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다른 군으로 가시려면 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예. 도움 되셨나요? 괜찮나요? 좀 많이 궁금하셨던 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한 달 남았을 적에 이제 내가 얼마나 딱 그 요점하면 그거예요. 한 달 남았을 적에 내가 요점 정리를 그동안 잘 해왔고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으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모든 걸 쏟아드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판단되면요, 거기에 미친 듯이 올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한 달 동안에 계속 얘기하는 거,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진짜 나 이번에 한 번 하고 난 2번 다시 여기는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없으면은 오늘 Q&A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와주신 두 분한테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그냥 요새 계속 이제 하는 거는 잘못 봐서 틀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신경 써서 완벽하게 풀려고 더 하다가 이게 생각이 다른 데로 새가지고 또 실수해서 다시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슬럼프 빠져가지고 국어 이제 마이너스 30점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직은 파이널이잖아요. 아직 시간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이거 틀렸네? 실수했네? 뭐 괜찮아. 다음에 맞으면 되지. 뭐 꼼꼼하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닌 것을 고르라는데 맞는 거를 골랐다. 그러면은 그런 건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뜨거운 데서는 비중이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걸로 틀렸으면은 이제는 그런 거는 회독 한 번 더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실수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그러면은 성적도 다시 올라오실 거고.
연료 펌프 쪽을 많이 틀렸네. 그럼 그쪽만 더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조금씩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실수도 줄이고 점수도 좀 올라요.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리해야 한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네, 그게 예. 좋죠. 근데 진작에 하셨어야 됐어요.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분들하고 좀 다른 실수인 게 너무 완벽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그림 그려라 라는 거랑 시간을 계속 쪼우는 게 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문제 자체 내가 애초에 문제가 은행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구시대 때 문제들도 많아서 정답이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이건 무조건 아닌 거야. 이걸로 소거법으로 가셔야지. 그런 경우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풀다 보면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데 문제가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년에서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오히려 너무 빨리 풀었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풀었죠. 5분 컷, 7분 컷. 네, 5분 컷, 7분 컷으로 쓱 문제 풀고서는 나 풀었어. 아직도 풀고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막상 채점할 때 보면 7개 틀려 있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풀어서 그 친구는 7분, 5분 내로 풀던 거를 10분, 12분으로 좀 줄이고 좀 늘리고 천천히 보는 걸로 실수를 많이 면했어요. 많이 한두 개 틀리는 걸로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 문제는 애초에 틀리라고 만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교수들이 보더라도 이건 애매한데 이런 문제도 분명 있어요. 틀린 문제도 존재하고요. 너무 거기 한 곳에 파였으면은 또 한 친구는 그 재작년에 시험에서 단위 완성 문제를 보자마자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뭐지? 여기 꽂혀가지고 시간이 막 난리 났던 거예요. 내가 분명 아는 단위 환산인데 이게 뭐였지 하면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시간 막 분배 안 되고 멘탈 나가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패스.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요. 예.